또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제 20대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 저자 티모시 페리스의 4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기에는 그 1인 기업가가 가져야 될 모든 마인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회사를 탈출하고, 어떻게 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일주일에 4시간 일하면서 억만장자처럼 이 세상 저 세상 돌아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사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77년생인데 굉장히 그 천재 느낌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약간 우리나라 정서랑은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또 보고 시험해보고 삶의 변화 시켜보고 직장 다니면서 제가 20대 때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했었어요.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래도 대부분의 내용들은 한 번씩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알라딘에서도 지금 이 책이 하나도 없어서 아마 구하시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말로 풀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언하고 시작할까요? 나는 시간 부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오늘은 알람이 제대로 울렸나 봐요. 저번에는 알람이 1시간 후에 울려가지고 나는 시간 부자가 되겠습니다. 저 너무 더워가지고 얼음을 지금 얼려서 물 섞어서 먹고 있어요. 나는 시간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나는 시간 부자가 되겠습니다. 시간 부자. 시간 부자란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많은 부자들, 돈을 10억, 20억, 50억,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게 시간이 넘쳐나는 부자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간 부자가 될까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시간 부자는요. 굉장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깐깐한 사람. 시간을 낭비하는 일, 중요하지 않은 회의나 토론이나 전화통화나 이메일 등 여러 가지 것들, 그거를 이제 계속 아무리 들어줘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나만 피곤해지고 하루 지났는데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계좌나 하필이면 왜 받았지? 그 이메일을 왜 읽었을까?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그 회의 내용을 왜 들었을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다 제거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일이나 누군가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나에게 부탁한 거, 그런 것들, 전화하기, 전화 답하기, 고객 서비스, 개인적인 용무들 전부 다 이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이에요. 그리고 위임에 실패한 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됐어. 그럼 또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하루에 24시간을 만약에 내가 20시간을 다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 경우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시간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쵸? 나는 시간 부자가 돼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 방법, 이메일 제한하기입니다. 이메일 제한하기. 이메일 수신을 알려주는 경보음 기능이 설정되어 있나요? 그러면 끄세요. 다른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자동 발신 수신 기능이 있나요? 그걸 끄세요. 이메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크하나요? 자기 전에 체크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낮 12시에서 점심시간 전에 한 번, 오후 4시 한 번, 이렇게 딱 2번만 확인하는 겁니다. 왜 낮 12시하고 오후 4시냐면요. 그 시간대에 내가 상대방한테 보냈을 때 가장 많이 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대에 내가 보내는 거니까. 그쵸? 12시와 4시 이렇게 2번만 확인하고
아침에 제일 먼저 제발 이메일을 확인하지 마세요. 네. 이 습관이 여기 보면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언해 보겠습니다. 나는 낮 12시, 오후 4시에만 이메일을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낮 12시, 오후 4시에만 이메일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일하시는 분들인 경우고요. 저는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네. 그렇게 확인해도 되게끔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일하시는 분들, 회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네, 오전 11시 이전에 대부분의 중요한 업무를 싹 다 해치워버리세요. 내가 꼭 해야 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 있어요. 내가 이 회사에 고용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바로 11시 이전에 싹 다 처리해버리세요. 80% 이상.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월급은 2배, 3배, 4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회사를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렸을 때 수입이 또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 시스템을 익히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언할게요. 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검색창 들어가서 뉴스 한번 읽어보고 이메일 한번 체크하고 이메일 하나 답하고 또 뉴스 읽다가 다시 또 이메일 하나 답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쟤한테 월급 주기 아깝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네,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인데 그거를 보여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메일 서식을 만들어 놔도 좋습니다. 과도한 작업량으로 인해서 저는 현재 하루 2번, 낮 12시와 오후 4시에만 이메일을 확인해서 답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 12시나 오후 4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급한 일이 있다면, 긴급한 용무가 있다면 회사 번호 뭐뭐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을 좀 더 성의껏 모시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될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메일 확인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혹은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위해서 별거 아닌 일을 부풀리면서 자기 시간을 막 낭비하거든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전화를 누가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되게 아기가 울고 있는데 남편이 커버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전화가 온다면 다들 근데 귀가 써머지네요. 아기가 저쪽 방에서 우는데 그게 들리시네요. 대단해요, 다들. 아무튼 누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다면 네,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돼요. 막 쓸데기 없이 계속 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막 1시간 내내 얘기하고 막 그래도 막 다 해결되지 않고 또 걱정하고 막 이런 쓸데없는 전화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아, 네. 누군가요? 아, 네. 어떻게 지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잘 지내시나요? 이게 앞에 너무 길어. 내용이 너무 길어. 뭐 가족이나 친지나 뭐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직장 동료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사람 없고 굳이 이렇게까지 길게 통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여보세요? 아, 네. 김새입니다. 네. 제가 지금 다른 일을 하는 중인데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중입니다. 라고 한번 단서를 거는 거죠. 네. 혹은 막 이 사람이 세워라 내워라 계속 장황하게 포인트를 말을 안 하고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5분 후에 전화 올 때가 있어서요. 5분 후에 인터뷰할 때가 있어서요. 5분 후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어서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5분 뒤에 네, 약속이 있습니다. 5분 뒤에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5분 뒤에 약속이 있습니다. 5분 뒤에 약속이 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1시간, 2시간, 3시간씩 얘기할 건이 없어요. 네. 시어머님,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시아버지. 가족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도 제가 뭘 하고 있을 땐 저는 이해를 해요. 어머니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먼저 하고 있던 그 업무에 포커스를 다해서 이거를 빨리 끝내버리고,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되니까. 그 가족들 전화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가 좀 드물거든요. 조금 약간 일을 먼저 하고 내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 지금 내가 뭐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그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5분 뒤에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포인트를 자기가 몰라. 말하면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말하면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지금 처리해야 될 업무량이 있어서요. 혹은 외근 중이어서요. 바깥에 있어서요. 필기도구가 없어서요. 네,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장황한 사람도 정리하다 보면은 글로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전화는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적인 것들은 내가 어차피 듣고 적어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내는 거 너무 중요해요. 서로한테 컨펌이 되는 거. 그리고 너무 중요하지 않은 일은 내가 중요한 일을 먼저 끝내기 위해서 내가 시간 부자가 되고 적게 일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되려면 내 시간을 귀한 가치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자, 세 번째는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네, 거절. 어떻게 거절할까요? 거절을 하거나 회의를 피하는 기술. 쓸데없는 뭐가 되게 많잖아요. 별 의미가 없는 것들. 그거는 내가 피해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네, 여기 예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트루산사의 새 영업 부사장이 온 첫날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부사장이 첫날 오면 엄청 뭐가 많을 거 아니에요. 할 말이. 뭐 내가 옛날에 왕년에 어땠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고 보니까 이 회사의 문제점은 뭐고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나랑 일을 할 거냐 말까 이렇게 얘기하면 1시간 지난단 말이에요. 막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라. 그렇게 일하는 부사장은 되게 능력이 없는 부사장이에요. 이 티모시 페리스의 관점에 티모시 페리스가 반한 새 영업 부사장의 회의 내용에서 자기소개는 이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 친구를 사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업팀을 만들고 제품을 팔기 위해 고용된 것이고 그것이 제가 하려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끝났어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진짜. 여기 이 티모시 페리스가 이렇게 써놨어요. 짧은 말임에도 그 강력함이라니. 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회사에 다니고 물론 뭐 두루두루 친하고 좋고 다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회사에 고용된 이유, 내가 지금 일을 하는 이유, 1인 기업가가 돼서 내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이윤 창출을 위해서예요. 그걸 기억하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고 그걸 기억하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그걸 기억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컨디션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엄마, 아빠, 삼촌, 이모들이 가족 같은 회사 때문에 마음 상해하나요? 시간을 다 뺏기고 실제 가족도 아니면서 왜 내 시간을 다 뺏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딱 일만 하면 돼요. 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저는 여기 친구를 사귀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여기 친구를 사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리치서클 아카데미에 오신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이거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아카데미에서 서로 막 꿈을 막 격려해주면서 서로 막 친구가 되고 막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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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카데미에 가입한 이유가 뭐야? 네.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는 영감을 얻기 위해서 온 거고 그 다음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힌트를 얻어서 내가 쫙 성장하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제 1목표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열심히 가다 보면 어느새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팬들, 친구들이 생겨요. 친구를 사귀려고 오면 시간을 버리게 되고요. 돈도 못 벌게 되고요. 나중에 그 친구도 잃게 돼요. 그쵸? 네. 여기 친구를 사귀러 온 게 아닙니다.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데스크에 딱 앉을 때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라고. 이렇게 확언 쓰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난 그걸 한다. 버퍼링이 심하신 분들은요,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리고 이렇게 크게 써붙이세요, 책상에. 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돼요. 그 사람은 돈도 많으면서 시간도 많은 부자가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가족도 잃고 네, 친구도 잃고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항상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내가 만약에 만삭산모예요. 아기를 바로 낳아야 돼. 스팸 전화가 막 왔어.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뭐 막 고객님 뭐 안녕하십니까? 뭐 가입하시겠습니까? 그게 얘기가 들려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아기 낳으러 가야 됩니다. 회사에서 막 김 과장님 무슨 파일 처리 죄송해요. 지금 제가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아기 낳으러 가야 돼요. 이게 뭐가 우선순위인지 아시겠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일, 나한테 맡겨진 그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오늘 낳으셔야 된다고요. 다른 거 전화 다 받고 뭐 하고 산모님 양수 가세요. 산모님 자궁이 벌어졌어요. 산모님 호흡하셔야 되는데 전화 끊으시면 안 되나요? 네. 끊으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전화는 다 차단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얘기를 막 했대요. 막 잠재 고객 프로필이랑 뭐 반응이랑 뭐 이런 것들을 막 정확하게 얘기를 했대요. 신입사원한테. 근데 그분이 그 새 영업 부사장, 아까 그렇게 되게 카리스마 넘치게 말을 했던 그 영업 부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웃더니 손을 딱 멈춰. 그만하라고. 그만. 이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말해주면 된다네.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말해주면 된다네. 여러분도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뭘 할지, 뭐가 제일 중요할지를 파악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이 새 영업 부사장은요. 회의 시간을 회의를 했는데 5분 이상 민재 아니야 안돼 민재 옷을 안 입었잖아 지금. 아니 저쪽으로 가세요. 민재야 너무 누드라 안 돼요. 민재 치마를 입고 와야지. 깜짝 놀랐네 엄마. 미안해. 민재 나갔다 와 치마 입고 오세요. 아이 착해. 깜짝 놀랐. 아이고. 네. 회의를 그래서 5분 이하로 했습니다. 네. 피하고 차단하세요. 여러분을 쓸데없이 내가 제일 중요한 그 중요한 일을 못하게는 모든 거는요. 피하고 차단하세요. 네. 그게 다 시간 도둑이고 에너지 뱀파이어들이거든요. 그거 다 듣고 나면은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매운 것 좀 먹어야겠다. 좀 매운 거 먹어야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그쵸? 자, 그 다음에 회의를 제안하면 이메일로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게 안 되면 전화를 이용하고 그때 내가 되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이게 있어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메일로 오고 갈 때 카톡도 그렇고 되게 많은 카톡 오고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후에 4시에 만날까요? 라고 한다면 안 되는데요. 그럼 언제가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카톡이 오고 가죠. 이게 다 시간 낭비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뭐뭐뭐 하도록 합시다. 네, 하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뭐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만나기로 합시다.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네,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기로 합시다. 4시가 어렵다면 당신이 가능한 다른 시간 3가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그 요일하고 시간을 3가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답을 정하면 이 문자 한 번이나 이메일 한 번에 답 한 번으로 바로 그냥 세팅이 돼요. 카톡 10개가 오고 갈, 혹은 이메일이 5일 동안 5개, 10개 이상이 오고 갈 내용을 이 하나의 완벽한 말로 하는 거죠. 자,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몇 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만납시다. 그게 어렵다면 당신이 가능한 다른 시간대 3가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이 가능한 다른 시간대 3가지를 알려주세요. 네. 뭐뭐 하다면 뭐뭐 합시다. 뭐뭐 하다면 뭐뭐 합시다 라고. 항상 내가 1인 기업가, 나중에 결국은 내 회사를 차릴 거잖아요. 그러면 뭐뭐는 어때요?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그 정보들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네, JJJ님 너무 잘 쓰셨네요. 맞아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책임자한테 문구를 보낼 때 이렇게 이메일로 합니다. 고마워 민지야. 조금 있다가 엄마 지금 방송하니까. 알았지? 엄마 방송 끝나는 내가 이겨줄게. 알았어요. 누드라서 지금 못 오고 저 화면 바깥에 있어. 귀여워. 네. 네,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보내줄게요. 주문 상품이 물류센터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이메일 예시입니다. 수잔씨, 새로 주문한 상품이 화물로 도착했나요? 도착했다면 제게 뭐뭐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만약 도착하지 않았다면 위 번호나 위 이메일로 연락해서 존 씨에게 배송일과 위치 추적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가로를 치고 이 이메일을 존 씨에게도 참조하라고 보냅니다. 한 번에 같은 이메일을 2사람한테 보는 거예요. 각 담당자한테. 그렇게 한 다음에 존 씨, 네, 배송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잔과 조정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수잔의 번호는 뭐뭐고,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수잔은 저를 대신해서 50만 원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의 어떤 사건들은 수잔하고 알아서 하라 이거야. 그런 권한을 이미 다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예요. 긴급한 상황일 경우 휴대전화로 연락해주세요. 하지만 두 분이 잘 처리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메일이 한 5, 6개, 10개가 오고 갈 게 그냥 한 방에 돼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제가 사무직에서 일할 때 이 방법을 이용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필요한 2사람, 3사람에게 참조해야 될 사람에게 똑같이 카피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써놔요. 이 이메일은 누구누구에게만 보냅니다. 라고.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정말 11시 전에 중요한 모든 업무가 다 처리가 돼요. 저녁 때 이렇게 다 해놓고 가잖아요. 그럼 다음날 다 처리가 돼 있어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질문이 또 계속해서 나한테 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으며 양쪽과 따로따로 대화할 필요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때 둘이 알아서 하게 돼요. 이렇게 해놓는 게 시간 부자들의 세팅이에요. 완벽하죠. 한번 학원 쓰겠습니다. 네. 나는 시간 부자의 완벽한 세팅법을 몸에 익힙니다. 나는 시간 부자의 완벽한 세팅법을 몸에 익힙니다. 나는 시간 부자의 완벽한 세팅법을 몸에 익힙니다. 항상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받아야 될 때나 뭐 할 때 갑자기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면
헤드셋으로 통화하는 척하거나 아니면 전화하는 척하면서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특히 11시 이전에 쓰잘데기 없는 내용으로 나를 귀찮게 하는 모든 직장 동료들은 차단시켜버려요. 그게 제일 나아요. 11시 이전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밥 먹기 전에. 그래야지 1시 이후로 굉장히 평화롭게 그리고 내 몸값을 2배, 3배, 4배, 10배, 100배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 때. 네. 자, 이메일과 전화는 쌓이게 두세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만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할 때, 네. 한꺼번에 일을 처리할 때 일의 효율이 훨씬 높아져요. 이메일 아침에 한번 체크하고 보내고, 답 한번 체크하고 보내고, 답 한번 체크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쌓여있을 때 타타타타타닥 처리하세요. 타타타타타닥. 그게 훨씬 나아요. 도장도 내가 한 번에 하루에 10번 찍는 거나 한 번에 다다다다다다 10개 찍는 거랑 어느 게 더 빠르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네. 몰아서 일감을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과 전화는 쌓이게 둬도 괜찮아요. 12시와 4시에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 여러분 상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은 1인 기업가들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하루에 2시간밖에 일할 수가 없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면 뭘 해야 돼? 라고 물어보세요. 상사한테 가서 제가 왜 고용되었죠? 제가 만약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다면 한 달에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만약에 2시간밖에 못 일을 한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정하세요. 그거를 지금 해야 돼요. 내가 당장 내일 죽으면 뭐가 제일 원통하지? 그거를 지금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시간당 페이가 계속 올라가고 여러분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시간이 돼요. 심심하면 전화해서 수다 따먹기, 수다하고 농담 떨고 자기가 힘들었던 일들 다 털어놓는 쓰레기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조언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더 힘있고 강력해져요. 네.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 부조의 완벽한 세팅법을 익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차단, 제거로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라고 써볼게요. 나는 차단, 제거로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차단, 제거로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스팸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요. 변화될 거 별로 없어요. 가족들이 갑자기 하소연하는 거 지금 업무 시간에 받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변화될 거 없어요. 친구가 술 먹고 헤어졌네, 뭐 직장 상담 당했네, 무슨 일이 생겼네 라고 하소연하는 거 그거 중요한 일 먼저 처리하고 내 몸값 더 올리고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11시 전에 중요한 시간대 다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퇴근하고 통화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이지? 내가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 그 중요한 일을 체크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 지금 제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것, 내일이 시험인데 갑자기 막 책상 정리하죠. 책상 정리가 중요해요? 아니면 시험 공부가 중요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괜히 피하고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쵸? 네.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인지 당신은 알고 있어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차단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요청할 사항들을 미리 다 정해놓으세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일상적인 허드렛 일들은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을 도둑질하게 방치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큰 울타리로 차단하세요.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거 먼저 해야 돼.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지금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 네 전화는 나중에 받아도 괜찮지만 나는 지금 이걸 못하면 안 돼.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내가 시간당 얼마를 받는데 그거를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시간 부자가 돼서 내 아이들과 남편과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 안 돼.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됐어. 라고 하는 거죠. 네. 항상 회의에 들어가거나 누구를 만날 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하나의 키워드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익이라던가 영업이익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났을 때. 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내가 기업가가 돼서 내 기업을 운영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요. 상사가 불러놓고 쓸데없이 자기 집안일 얘기하고 막 농담 재미없는 거 얘기하고 막 우리 싫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내가 웃는 게 아닌 박수를 치고 있잖아. 그런 상사가 되지 말자고요. 딱 일하는 상사.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이 부사장 얼마나 핫한 인사를 했어요. 네. 저는 여기 친구를 사귀러 온 게 아닙니다. 영업팀을 만들고 제품을 팔기 위해 고용된 것이고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친구 안 만들어요. 회사에서. 무조건 영업팀 만들고 제품을 계속 팔아요. 제품을 계속 팔고 제품이 왜 안 팔린지 분석하고 제품을 계속 팔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 봉급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 부사장은 사장으로 진급할 수밖에 없죠. 그쵸? 상사를 차단합니다. 네, 쓸데없는 상사는 차단해도 돼요. 그리고 개 중에 그런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술을 마시고 농담 따먹기를 해주지 않으면 일을 안 주거나 뭐 그런 상사.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하고 있다면 되게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회사를 바꾸시거나 부서를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 상사한테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상사는 당신을 가족처럼 부려먹다가 돈도 안 주고 네. 네. 당신을 시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시간을 시도 때도 없이 도둑질할 거예요. 그런 상사 당신이 거부하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고요? 내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뺏어 먹으면서 내가 겨우 요만큼의 살러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상사 때문에 암 걸리고 열받아서 병원비로 돈 다 나가면 그 상사가 찾아올 것 같아요? 병문안 안 오잖아요. 네. 나를 보호해야 돼요. 더 좋은 곳 있어요. 거기 아니어도 회사가 얼마나 많고 이 세상에 깔린 게 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거기가 아니어도 살 길이 분명히 있어요. 왜? 당신은 유능하니까. 당신은 매일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마다할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믿죠? 믿는 대로 돼요. 좋은 회사, 더 좋은 상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자, 사람들이 거절해야 될 요청이나 질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에서. 저는 그냥 네 그리고 바로 그냥 직진해버려요. 네? 라고 말을 섞는 그 순간 이미 나는 시간 5분에서 10분, 15분 이상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직진해요. 하이 바로 직진. 느낌만 봐도 알아. 이 사람 내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도둑이라는 걸. 저는 도둑은 바로 차단시켜요. 자, 1분만 시간 내줄 수 있나요? 왜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지금 뭘 하고 있어서요. 오늘 밤 내일 같이 영화 보지 않을래요?
이 사람하고 썸을 타고 있는 중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뭐뭐 하는 거 도와줄 수 있나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미안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은요. 여러분을 이미 되게 오래전부터 많이 도와주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당신의 시간을 잡아먹고 당신한테 자기의 일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요청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교묘하게 막 거짓말을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말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저랑 상담하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 돈 있지? 그러면 내가 돈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나 좀 꺼줄래? 나 지금 꺼주면 안 돼. 너 쓸 데 있니? 아니 없는데? 그럼 나 좀 꺼줘. 그러다 결국은 말려서 꺼주고 결국은 못 받고 결국은 연락 안 되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울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너 돈 있니? 그러면 아니 라고 답해야 돼요. 왜? 그 돈은 너한테 주려고 번 돈이 아니고 내가 쓸 목적이 있어서 만든 돈이니까. 너 돈 있니? 아니, 너 줄 돈은 없는데 나 쓸 돈이 있을 뿐이야. 나 쓸 돈이 있을 뿐이야는 말하지 말고요. 아니, 지금은 중요한 것들에 먼저 다 써놔서 여력이 없네. 계속 똑같이 얘기하세요. 돈 꺼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돈을 줄 게 아니라면 그 돈이나 그 시간이나 그 에너지를 이 사람한테 완전히 주고 다시는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면 네, 주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최근 제 직장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어린 사람에게 도와드릴까요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하고 차단하는 사람들은 믿게 봐요. 이 경우는 어린 사람들은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입에 붙는 말이 도와드릴까요야만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직원이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허드렛 일을 맡지 않고 점점 더 직급이 올라가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청소하고 네, 관리 이런저런 거 허드렛 일하고 복사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상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록하는 사람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 듣고 제가 2달, 3달, 4달 만에 등록하는 사람 수를 여기 똑같이 이거대로 했어요. 똑같이 이거대로 했어요. 11시 전에 모든 시스템을 제일 중요한 거를 다 해놓고 짜놓고 상담 스케줄을 잡아놓고 상담만 계속해서 그 전체 사무실에 매출의 70%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 월급이 2배 반이 뛰었고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리고 일하는 시간은 훨씬 적어지고 저는 점심시간에 아트칼럼 썼어요. 점심 안 먹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게 돼요. 처음에는 도와드릴까요가 맞아요. 근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 회사에 가장 필요한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내가 오너인데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면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가져요. 저 여자애 보통 애가 아니야. 어린데 일을 너무 잘해. 다코스야. 완전 장난 아니야. 에이스야.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업계에 소문이 나야 돼요. 그 업계에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보러 와야 돼요. 비밀이 뭔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이미 어리다가 산더미 같은 일을 맡겨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더미 같은 일을 최대한 빨리 다 끝내버리세요. 다 끝낼 수 있어요. 산더미 같지 않아요.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있고 그 중요한 일들을 다 끝내버리고 11시까지 11시 전에 상사가 제일 중요한 상사, 보스가 나한테 시키는 제일 중요한 일을 싹 다 끝내버리고 그 아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한 걸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능력을 증명하면 돼요. 점점 더 키워나가면 돼요.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엄청나게 완벽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뭘 해도 그 사람은 어딜 가도 환영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읽어봤습니다. 되게 재밌는 책이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티모시 페리스의 4시간. 단종된 책이라 구하기가 힘들 텐데 나는 구했지롱. 아무튼 이거 알아봤고요. 네, 조만간 또 만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언해볼까요?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 부자입니다. 라고. 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시간 부자입니다. 라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시간 부자입니다. 라고 확언을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너무 시간이 많은데 돈은 계속 자동으로 들어와서 룰루랄라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매일매일 다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리치서클 아카데미 오시면요. 제 독서 모임에 와서 수입이 3배로 4월에 오시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7월 초가 됐는데 수입이 3배로 느신 신의 축복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50대 분이신데 50대 여자분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수입이 3배로 늘었대요. 독서 모임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배우고 적용한 결과 운이 확 트인 거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생리를 하지 않았는데 제 유튜브 강의를 듣고 생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얘기.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아이디를 먼저 축복받은 임산부로 바꾸고 나니까 임태기에 2줄이 생겨서 남편과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이야기 등등등 매일매일 기적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진짜 굉장히 놀랍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되게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기적을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한 푼 받지 않고요. 리치서클 아카데미 가입하셔서 그 많은 좋은 에너지가 담긴 글들, 사람들의 감사 일기들 보는 거 다 무료예요. 오셔서 가입하셔서 감사 일기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작은 변화들, 기적을 함께 나누면 더 커지니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에서 만나고요. 네, 이번 주 독서 모임에서도 뵙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시간 부자. 멋있는데요? 당신의 연봉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축하합니다. 안녕.